제가 공유한 드라이버가 가산수업 2026 요거는 안 했다. 여기다. 09 HTML, CSS, JS 여기네요. 자, 보면 HTML 수업은 끝냈고요. 그 다음에 CSS 요겁니다. 4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쓰고 있던 PPT라서 복붙해서 그런 거고요. 자, 요거 여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하마가 이렇게 얼굴만 있구나. 귀엽네요. 이구아나. 자, 처음은 우리가 HTML 하면서 배웠던 거긴 하지만 다시 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물론 요거를 굉장히 쉽고 재밌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약간 반반 이런 느낌이고요. 자, CSS입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의 준말이고요. 이때 이 Cascading은 뭔가 계층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계층 관계, 부모 자식 관계. HTML도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돔트리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중첩된 요소들은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로 돔트리로 표현됩니다. 캐스케이딩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한테 스타일을 적용하면 자식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폰트 색깔을 핑크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식도 핑크, 그 자식도 핑크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물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물려받은 핑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 쪽에서 나는 블랙이야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 우선순위도 바꿀 수 있어요. 적용 우선순위. 자, 이 적용 우선순위는 어, 내가 이제 바깥쪽에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또는 내한테 직접 하거나 나한테 직접 하거나 또는 아예 외부의 거를 다운받아서 쓰거나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스타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랑 내가 부모가 색깔이 핑크면 자식도 핑크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자도 배웠었죠.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 전체 선택자 있는데 내가 아이디 선택자를 쓰면 우선순위가 더 높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요 방향을 잘못 써놨어요. 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디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클래스, 태그, 전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뜻은 뭐냐면 적용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캐스케이딩을 하고요. 스타일은 말 그대로 이쁘게 꾸민다. 스타일을 이쁘게 꾸민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명세다. 명세. 그래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자, 어떤 레이아웃 그러니까 HTML에 색상 이렇게 하자. 어떤 요소에 자, 레이아웃도 이제 구성할 수 있고요. 색상, 텍스트, 크기, 이미지, 배경.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섀도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표시하는 그래픽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스타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에 주력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웹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웹을 경험을 하죠. 그 웹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이거를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모든 요소는 기본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 P. 자, P 요소. P 요소는 어떤 기본값이 있죠? 디스플레이 블럭. 자, 이게 기본값. 또 뭐 있어요? 마진 탑, 마진 바텀. 이런 게 있죠. 만약 이제 H1 태그다. 그러면 또 어떤 기본값이 있을까요? 두께가 700. 글자 두께가 700. 글자 크기가 뭐 32px 뭐 이런 식의 글자 크기 지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은 기본값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
자, 이 기본값을 개발자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수정하는 방식은 크게 inline 스타일, inline은 이제 우리가 요소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을 inline 스타일이라 불러요. inline 스타일. 그 다음에 내가 스타일 태그를 작성을 해서 거기서 선택자로 쓰는 방법 inter style. inter style. 그 다음에 아예 외부의 파일을 참조하는 external style.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적용. 자, 그래서 인터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엑스터널 스타일도 해보고, 인터 스타일도 해보고, 인라인 스타일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작성된 기본값인 스타일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수정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내가 부모한테 적용해 놓은 스타일을 자식이 물려받더라. 부모한테 적용해 놓은 걸 자식이 물려받더라. 자, 이때 물려받을 때 자식의 기본값이 없는 것들이 물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은 볼더가 있어. 예를 들어 인풋 요소에 이렇게 볼더가 있어요. 볼더. 근데 부모한테 내가 볼더를 넌으로 할 거야. 그럼 그렇다고 자식이 없어지진 않죠. 기본값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도 폰트 색깔이 없어. 그럼 내가 폰트를 핑크로 했어. 그러면 자식도 핑크가 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인풋 요소는 글자의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흐르듯이 아래로 흐르듯이 상속하듯이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 불러요. 그래서 스타일을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선택자를 이용해서 스타일 태그를 쓰는 방법 이미 배워봤는데, 자, 여기에 선택자를 쓰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죠. 스타일을 적용하고 나면 끝에다 꼭 세미콜론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이 선택자는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배워본 거는 뭐가 있냐? 태그 선택자. 지금 현재 여기 태그 선택자죠. 내가 클래스 선택자. 점하고 뭐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죠. 요건 이제 복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고요. 복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수 선택자. 오직 한 개 아이디로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자식 선택자. 자, 이런 것들을 배워봤어요. 이 자식 안에 있는 이 값, 이 자식 안에 있는 이 값,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해서 자식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자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소들을 이렇게 중첩해 놓잖아요. 이때 이게 부모, 이게 자식, 이 부모 자식이고요.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자손 선택자라 해서 이 밑에 자손들 전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따로 배워볼 거고요. 이 선택자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 작성법은 어떻게 스타일에다가 선택자 쓰고 중괄호 세미콜론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실 수 있고요. 자, 이때의 요 값들 우리가 property 이렇게 하고요. 값, 오른쪽 값, 그 다음 선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요런 속성, 값, 선언, 뭐 반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용어가 무엇인가? 이 수업을 따라오시려면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지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타일을 쓰는 거는 HTML 문서 안에 CSS 문서를 작성하겠다. 인터 스타일 문법 이렇게 보고요. 선택자, 룰셋, 프로퍼티, 밸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쭉 보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선택자의 종류입니다. 선택자의 종류. 자, 여기 보면 범용 선택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 해서 모든 요소를 의미하고요. 근데 요거랑 또 친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소 선택자로 바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디. 근데 이제 바디가 이 친구보다 점수가 높아요. 이 친구는 1점, 이 친구는 0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여튼 우리가 바디에다가 적용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바디는 이제 HTML의 본문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태그 선택자가 있죠. 요소 선택자. 해당하는 이름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선택자는요. 점수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 하나를 쓰면 점수 1점, 클래스 하나를 쓰면 점수 10점. 그래서 10점인 선택자가 1점보다 더 우선 적용되는 아이디를 쓰면 10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important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그걸 쓰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자 지금 보면 범용, 태그, 클래스, 아이디 요건 아까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는 속성이 뭐가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손 결합 선택자, 자손 선택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위 선택자, 해당하는 요소 하위에 모든 것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 하위에 자식만 찾는 거. 그 다음에 형제, 결합자. 그 다음에 일반 형제. 인접한 형제랑 일반 형제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제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접한 형제는 이렇게 인접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내가 나를 기준으로 인접한 것. 자,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물결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럼 나의 형제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합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타일 방식이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이라고 주는 거예요. 태그에다가 스타일. 자, 이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주게 되면 인터에서 어떤 걸 적용하든 간에 무조건 적용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 인라인에다가 적용하면 인터에서 내가 뭐 인터에서 뭔가 점수를 높여서 컬러를 줬다. 여기서 내가 컬러를 바꾸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스타일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프로퍼티 밸류. 우리가 이제 인터랑 비교를 해보면 태그명 프로퍼티 밸류. 여기도 프로퍼티 밸류. 여기는 문자열로 했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 박스 모델 하기 전에 한번 스타일 해보죠. 실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웹스톰 여시고요. 자, 이번에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폴더를 CSS로 해보죠. 자, 여기 맨 상단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HTML 이름은 죄송해요. 폴더. 자, 폴더 만들자 해놓고 새로 만들기 경로 CSS 엔터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HTML은 L01 hello CSS 이렇게 하죠. 타이틀은 스타일을 배워보는 거예요, 수업이. 자, 제목도 스타일을 배우자. 항상 이렇게 브라우저 하나 띄우고 그 윈도우인 친구들은 커맨드 키에서 방향을 하시면 오른쪽에 붙고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자,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안 되더라고.
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 HTML을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받아서 읽어요. 읽으면 이 친구들을 읽어서 이 친구를 출력을 이렇게 해줄 때 꾸며주는 것을 우리가 스타일이라 불러요. 스타일.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스타일도 적용 안 했지만 기본 스타일이 있다고 했죠. 현재 H1은 굵게, 그 다음에 위아래에 마진이 있다 했어요. 마진도 따로 배워볼 거고요, 다시.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인터 스타일부터 써볼게요. 또 인터 스타일은 여기 헤드 안에서 쓰고요. 이게 또 문서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라는 스타일이라 하고요. 지금 저는 에밋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스타일 쓰고 탭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방법은 그냥 태그 열고 스타일 하고 태그 닫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죠. 자, 우리가 처음 배워본 범용 선택자로 자, 폰트 색깔을 바꿔보고 싶은데 폰트 색깔은 컬러라는 옵션이고요. 컬러. 제가 블루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 H1에 기본적으로 컬러 속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 컬러고요. 자, 이렇게 핫핑크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번역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에 요 랭귀지가 영어라서 그렇고요. 한국어로 써져 있다 하면 번역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폰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죠. 블루라고 하는 상수. 이 친구는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샵, 어, 그러니까 red고요. red, green, blue예요. 자, 똑같은 색깔이 되죠. 다시 자, 00 red, 00 green, 00 blue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색깔을 섞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보라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간에 FF를 쓰면 이렇게 보라색이 되죠. 전부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되고요. 전부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되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현재 이건 16진수로 두 개를 곱하면 256개의 경우의 수, 즉 1바이트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보죠. 000 FFF. 자, 근데 이제 000 FF.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되죠. 그러면 레드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린도 줄이고, 블루도 줄이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그린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린.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다 하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보죠. 마젠타 색깔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쓸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헥스 코드라고 불러요. 헥스 코드. 자, 헥스 코드에 대한 이해는 여기 왼쪽에 인텔리제를 콕 찍으면, 자, 콕 찍으면 이런 식으로 잘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투명도도 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투명도도 한번 줘볼까요? 자, 투명도를 주고 싶으면 이 친구를 좀 내리면, 자, 이렇게 투명도 값이 이렇게 반영이 돼요. 투명도 값. 요거는 이제 RGBA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RGBA에 이렇게 그 오퍼서티라고 하죠.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투명도.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헥스보다 RGB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RGB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백그라운드 컬러 주석 달고. 자, 주석은 컨트롤 슬러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슬러시 별
별 슬러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어, 우리가 주석이에요. 주석은 반영되지 않는 코드라는 뜻이고요. 반영되지 않는 코드. 컬러를 저는 이제 이렇게 블루로 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RGBA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요. RGBA.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RGB라고 쓰세요. 그럼 이제 레드, 그린, 블루고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어두운 색깔이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256,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0부터 255까지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100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섞이죠. 네, 조금 섞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200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색깔이 더 많으니까 마젠타와 가까운 색깔이 되죠. 자, 여기다 내가 투명도를 주고 싶으시면 끝에다가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쓰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0.5 이렇게 하면 50% 투명도가 됩니다. 50% 투명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H1이 투명도가 적용이 안 되고 있네요. 약간 좀 이상한데 아마 여기에 RGBA라고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RGBA 이렇게 써볼게요. 상관이 없네. 여기 지금 RGBA라고 해야지 이 투명도가 되는 건데 현재 이 투명도가 반영이 잘 안... 퍼센트 쓰면 된다고요? 된다고요? 진짜요? 안 되는데? 제가 브라우저 문제인 것 같아요. 10이요? 이건 적용이 안 된 거죠? 0.1 해볼까요? 안 되죠, 그쵸? 뭔가 지금 되긴 됐는데 여기 H1이 가지고 있는 뭔가 속성에 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명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자, 뭔가 이제 렌더링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위를 써야지 뭔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의 컬러를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인라인에도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 자, 인라인에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직접 스타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지금 컬러를 부모가 했기 때문에 자식이 물려받고 있는데요. 내가 컬러가 싫어. 그러면 내가 컬러를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블랙이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블랙으로 바뀌죠. 웬만하면 세미콜론을 찍어 놓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 적용 우선순위가 여기 범용보다는 인라인이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는 이제 external 외부에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가져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것도 해볼 건데 쉬었다가 와서 하도록 할게요.